안녕하십니까. 안세훈 대표 박윤정 회사입니다. 오늘 148강은 이제 요새 뭐 계속 그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회사 주식이나 법인 지분 주식 양도에 대해서 양도소 과세연구 증권시장에 대한 걸 중심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세재경전을 원축고 2018년 2월 28일 실 표지에 쫙 나와 있어요. 한번 찰칵해 보시면 거기에 쫙 나열돼 있죠. 이거를 제가 그대로 집중을 썼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상장 주식부터 우리가 관심이 많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데이 트레이딩도 하고 하는데 요새 이제 증거거래세 0.3% 하는 것을 양도세로 전환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있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증권시장 영향이 이제 클 텐데 아직은 증거거래세를 좀 과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거래할 때마다 이익을 받든 손실을 받든 무조건 내게 하는 것이 이게 과세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 이익이 언제 인식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년 단위로 할 것이냐, 몇 달 단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저쪽 사람은 손해보고 나는 이익 보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그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세 문제가 쉽지가 않은 것이 상장 주식이죠. 그래서 현재는 상장 주식에 대해서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 소액 시장, 상장 펀드까지 해당이 되는데 소액 주주의 경우, 이제 대주주가 아닌 소액 주주의 경우는 장내 거래는 무조건 비과세. 장내,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정규 거래 시간 내에 하는 거래는 무조건 0%고 장외 거래일 때는 과세가 되는데 10%부터 20% 사이입니다. 소액 이제 1년 미만 보면 20%가 되고 소액 주주가 아닌 대주주, 그러니까 이제 상향 대주주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패밀리. 대주주는 이 장래건 장외건 차액의 20% 과세하는 것이죠. 1년 미만을 보유하면 30% 과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종합소득세율 42%보다 훨씬 낮은 거니까 이렇게 거래하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어요. 배당받는 경우보다 그냥 상장 주식을 거래하면 1년 이상 보유한 것은 이제 20%만 하면 되니까 종합소득세 42%보다 반도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비상장 주식, 이것은 일반 비상장법인 또 외부감사법인 보통 이거 상장이 아닌 중소규모법인 중견법인도 있고 유한회사 등 이런 게 있는데 세법상의 중소기업의 경우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웬만한 제조, 건설, 유통, 도소매 다 해당이 되고 노동, 집약적, 서비스업 다 해당이 되는데 이 회계사나 이 변호사나 의사 같이 전문 면허증 직업만은 아무리 이게 노동 집약적이라 할지라도 중소기업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무조건 20% 과세가 되는데 이제 비상장주식 중소기업의 소액주주는 10%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대주주,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대주주나 아니면 비중소기업의 모든 주주는 20%의 세율을 낸다. 이 중에서 1년 미만 보유하면 30%의 세율을 내는 것이다. 1년 미만 보유는 항상 투단타 거래이기 때문에 다 30%를 하고 있습니다. 상장이건 비상장이건. 그 다음에 특정 주식이나 부동산 가해다 보유 법인 주식은 이것은 부동산적인 아무리 주식이라 할지라도 법인이라 할지라도 부동산적 개념이다. 왜? 부동산 보유 비율이 50% 이상이면서 대주주 보유 비율이 50% 이상이면 이 대주주 보유 비율 50% 이상자가 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식 양도소득 차익적 거래보다는 부동산 양도소득적 거래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게 충족이 되는 거고 또 부동산을 가다 보이면 부동산을 80% 이상 보유한 골프장이나 스키장, 전문 유황시설의 경우는 이제 이런 걸 분양할 때는, 이런 걸 팔 때는 이게 이제 80% 이상이니까 대주주 지분 보유율이 50%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무조건 부동산이죠. 주식이 아니라. 왜냐면 주식 양도소득보다는 부동산 양도소득적으로 계산하는 그 차익이 훨씬 더 크게 나오고 세율도 크게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주식 양도로 보면 아무리 보통은 10% 세율이고 많아봤자 30%고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대주주도 20%가 되니까 이거보다는 더 높게 하기 위해서 일반 종합소득세 과세 방법을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10%, 20%, 30% 해당이 된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가 없다.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법인 주식이라도 부동산 양도소득적 계산 방법에 따라서 차익을 계산해 가지고 일반 다당의 누진세를 적용한다. 그래서 이제 1200까지는 6%밖에 안 되지만 그 이상부터는 42%, 이제 2억 이상 초과하면 그래서 5억 이상이 42%가 되는 이런 높은 세율을 그대로 따라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이다 보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여러 가지 상장 주식이나 모든 것이 섞인 파생상품, 코스피, 선물, 옵션, 파생상품 이런 국외 시장 거래까지 다양한 결합상품은 이것이 이제 0%부터 10% 뭐 이런 게 다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단일세를 정해서 만다. 이거 복잡하니까 이 안에 뭐 이걸 뭐 코스피가 몇 프로, 뭐 이 비상장이 뭐 프로 몇 프로 이게 따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2018년 3월 전까지는 5%를 과세했다가 2018년 4월 이후부터는 10%의 단일 과세율로 해서 이 과세 0%부터 40%까지의 중간 종합 단계인 10% 선에서 마무리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유형별 구분에 따라서 세율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처분하거나 기업 지분 매각할 때 이것이 내가 소액 주주냐, 대주주냐, 상장이냐, 뭐 비상장이냐, 1년 미만이냐, 1년 이상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율 차이 있다는 걸 아시고 대책을 세우시면 확실한 자기가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을 측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윤정 회사였습니다.